저벅. 여러분 안녕하세요. EOS 제가 새로 만들어낸 제스처예요. EOS 재밌죠? 여러분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쪽집게 예지몽 예상문제 시리즈, 지난번에 제가 두 문제를 교육과정 파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이제 교사학습 파트에서 두 문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제가 구성주의 교사학습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PBL이 났었고, 그리고 구성주의 교사학습을 다 정리하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지적 심화와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또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거 하나 해서 두 문제를 이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교육평가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심리학, 사회학 이런 순서대로 두 문제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이클이 돌면 다시 교육과정 파트로 와서 또 두 문제, 그리고 교사학습 두 문제, 이렇게 로테이션을 타고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업 설계 부분에서 언급하는 수업 모형의 명칭과 이러한 제시문이 날 거예요. 원래 풀 문제는 되게 길지만 한 영역별로는 여러분이 4줄, 5줄의 이 지문을 보고 배점 요소에서 제시하는 그런 요소들을 채워줘야겠죠. 수업 설계 부분에서 언급하는 수업 모형의 명칭과 특징, 장점, 구체적인 적용 방안.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 정수 배점 문제를 물어봐요. 쓰다가 빼먹거나 까먹거나 해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명칭, 특징, 장점, 구체적인 적용 방안 4파트를 공략을 해줘야 되니까 지문의 양, 이 지문에 따라서 답안의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얘가 뭐냐? 이 수업 모형을 잡아내야겠죠. 영상물에는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이거 보면 게임은 끝났어요. 이 영상물을 이용해서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능동적인 활동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문제는 4줄이지만 사실 이 2줄에서 거의 이제 여러분께 오픈하고 있는 거죠. 이 영상물,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나요? 영상물, 여기에서 비디오 매체. 이 비디오 매체를 떠올려야겠죠? 이 비디오 매체를 중심으로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구성주의 학습 방법 어떤 게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 정황학습이죠. 정황학습. 명칭, 정황학습을 잡아내야 되고, 이 정황학습에서 이 정황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정황은 학습 과제인데 우리가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해결책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무엇 안에? 상황 안에 해결책이 포함된 이러한 학습 과제, 그것이 곧 뭐가 됩니까? 이 정황이라는 게 됩니다. 이 정황과 유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죠? 카메라 보세요. 첫 번째가 상황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온 두 번째 여러분 정황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이와 또 유사한 것이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있는 목표 기반 시나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포함해서 구성주의 학습법 중에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구성주의 학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오픈됐을 때 다 유사하지만 어떻게 잡아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상황학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적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교사들은 여기에 수업 시간에 뭘 다뤄줘야 돼요? 구체적인 사례를 다뤄줘야 된다? 나오고요. 이 정황학습은 비디오 매체, 이 말이 나와요. 물론 이 비디오 매체가
하나의 영상물이 되거나 오늘날 같은 경우는 무슨 증강현실이라든가 5G 시대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게 있으면 매우 좋겠죠.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 역할극이라든가 연극의 형태가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 일단 어떠한 목표가 있고요. 이 목표에 플러스해서 미션이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임무죠. 그리고 이 미션과 함께 나오는 게 커버 스토리가 나와요. 커버 스토리. 그리고 시나리오가 나오고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가 게임할 때 여러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학습자들의 역할이 배분이 되겠죠.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반 환경이 나오고 이 제반 환경이 제공되면서 피드백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학습자가 자신도 모르게 학습 목표를 수행하고 반성과 성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갖고 우리가 목표 기반 시나리오죠. 오늘의 주인공은 정황학습인데 내가 너무 목표 기반 시나리오를 띄워줬나 보다. 다시 정황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학습의 명칭과 특징은 무엇보다도 정황이 이렇게 제시된다라는 게 비디오 매체를 중심으로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해결책이 포함된 상황을 중시하는 과제가 주어지면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정황학습은 상황학습을 구체적으로 구현시키는 방법인데 주로 어떠한 학습자가 좋아요?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에게 매우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더벨트 대학에서 이거를 이제 맨 처음에 만들었죠. 이제 비디오 매체. 그래서 장점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먼저 상황이 제시되겠죠. 그 상황이 비디오 매체나 영상물로 여기에 나온 지문처럼 제시가 되고 그 속에서 문제점 그리고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력이 길러진다는 게 이 정황학습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원래 이 씬 자체가 제가 여러분한테 본 안전교육과 관련된 대주제를 강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화재 사고가 났으면 무엇 때문에 화재 사고가 났지? 그리고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를 해야겠지? 라고 실제적인 과제 해결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모범 답안이 어떻게 진술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문단이었어요. 거기서 지문의 교사들은 영상물로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된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명칭 들어갑니다. 정황 학습을 전개하고 생뚱맞게 뚝 쓰지 말고 앞에 가볍게 한 줄 정도 설명하면서 명칭 들어가고, 정황학습은 맥락적 지식을 강조하는 상황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사의 개입 없이 학습자들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 말이 키워드로 들어갑니다. 비디오 매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약간 헷갈릴 만한 부분은 목표 기반 시나리오에서 보면 목표 기반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비디오 매체 영상물 중심으로 가는데 오늘날 그게 큰 구분은 없어요. 여기에서도 어떠한 시뮬레이션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상황을 구체화했고 그 상황 속에서 구체화된 그 내용 속에서 해결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해 또는 읽기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들에게도 어때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갖고 장점을 쓰고요. 마지막 이제 적용 방안을 보겠습니다. 아까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으로는 화재 사고 관련 영상물 또는 지진과 같은 영상물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왜 화재가 났는지 원인을 발견하고 대피와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왜? 비디오 매체나 영상물 속에 해결책과 해결 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수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업은 학습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동안 실제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습득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그래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는 상황, 정황, 목표 기반 시나리오 중에 정확히 정황 학습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사학 스파트 출제될 문제로 첫 번째 픽한 문제 구성주의 학습법 중에서 정황학습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교사학 스파트는 여기까지 EOS.